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30일 동안 휴전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공은 러시아로 넘어갔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의 전기 할증에 대한 보복으로 캐나다산 철강에 다른 나라의 2배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결국 캐나다가 할증을 보류하면서 없던 일이 됐는데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식 상대국 길들이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숙고가 길어집니다. 내일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 선고 날로 정해지면서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14일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증원을 조건부 동결했지만 의대생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 고려대도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전공의 임용 대상자는 지난해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년 넘게 이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잠시 멈추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도 휴전에 동의하기를 바란다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번 주 안에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만났습니다. 9시간에 걸친 회담 끝에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30일 휴전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중단한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즉각 복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사 지원의 대가로 미국이 요구해온 광물 협정 역시 가능한 한 조기에 타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달 28일 두 나라 정상이 미국 백악관에서 말다툼을 하면서 시작된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Американська сторона розуміє наші аргументи, сприймає наші пропозиції. І я хочу подякувати президенту Трампу за конструктивність у розмови наших команд.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백악관에 다시 초대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러시아의 휴전안 동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중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opefully we'll take this offer now to the Russians. And we hope that they'll say yes to peace. The ball is now in their court. 러시아는 그동안 임시 휴전 제안은 시간을 벌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안보를 보장하는 협상도 시작하기로 한 상황에서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미국이 힘으로 주도하는 종전 외교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캐나다가 미국에 부과하려던 전기료 할증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맞불 조치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더 크게 올리겠다고 하자 물러선 겁니다. 트럼프식 상대국 길들이기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 관세 협박 점점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캐나다가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에 대한 할증료 부과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더그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러트닝 미 상무장관과 양국 경제 관계에 대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미국에 부과하던 25% 할증료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50%로 2배 늘리겠다고 경고한 뒤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캐나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대폭 올려 캐나다 자동차 제조업을 영원히 문을 닫게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캐나다가 전기 할증료 부과를 중단하는 백기투항을 하면서 추가 관세 인상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는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전기료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전력의 85%가 캐나다산입니다. 당장 뉴욕과 미시건 등 동북부에서 약 150만 가구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On an average, this will add around $100 per month to the bills of hardworking Americans. If necessary, if the United States escalates, I will not hesitate to shut the electricity off completely. 양국 간 갈등으로 치닫던 관세 전쟁이 일단 진정됐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상대국을 뒤흔드는 협상이 효과를 본 만큼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달 중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고 다음 달에는 각국의 대미 관세율을 고려한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두 전직 대통령 사건 때 걸렸던 기간을 넘기면서 수기 기간 어느 때보다도 길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날을 잡지 않았는데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를 내일 오전에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부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부적절 수사 등과 관련한 탄핵소추 사건입니다. 권력자인 대통령 배우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평등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오는 14일이 유력했지만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 후 어제 14일을 넘겨 가장 긴 심리가 이어진 사례가 됐습니다. 먼저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그러나 다른 탄핵 선고를 먼저 하면서 헌재가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선고 이후 후폭풍을 줄이려면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결론이 필요한 만큼 치열한 논의를 하며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하루 전부터 전국 경찰서에 보관된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헌재 인근 상공 임시 비행 금지 지정도 검토 중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윤 대통령이 풀려난 뒤 가장 우려되는 건 핵심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입니다.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 남아있는 비화폰과 서버를 관리하는 것이 경호처인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직후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자 윤 대통령 뒤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근접 경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24시간 경호태세가 다시 가동된 겁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 뒤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참모들이 함께한 첫 식사 자리에도 김 차장이 함께했습니다. 김 차장은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뿐 아니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저지한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힙니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군사령관들의 통화 기록이 남아있는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지만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삭제 지시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화폰 서버는 비화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이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걸로 보고 구속 수사를 추진해왔습니다. 검찰 영장심의위원회도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을 냈지만 윤 대통령 석방으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김 차장이 대통령 경호를 명분 삼아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내세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찰은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당장 결론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의 변호인들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서둘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윤 대통령은 풀려나 있지만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여전히 내란 중요 임무 혐의로 구속돼 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옥중에서 쓴 탄원서엔 부하들이 벌인 일은 모두 자신의 지시 때문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옥중에서 쓴 탄원서입니다. 직접 손으로 종이 한 장씩을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지난달 28일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707 특임단장과 이상현 104 여단장 두 사람의 선처를 호소한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의 부하였던 둘은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습니다. 우선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김 단장에 대해선 내가 돌아서 가라고 하다 보니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며 전기 차단도 내가 전기 차단이 가능하냐고 지시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을 감쌌습니다. 유일하게 안 된다고 건의한 현장 지휘관이라며 형사 책임을 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은 겁니다. 이 여단장에 대해선 비록 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했지만 적극적인 지휘로 사태가 더 커지는 걸 방지했다며 진심으로 부하들을 걱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조만간 탄원서를 군사법원에 낼 예정입니다. 곽 전 사령관의 이런 태도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령관 4명은 구속돼 있지만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현재 석방돼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하루 만에 15%나 폭락했던 테슬라가 4%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CEO인 일론 머스크를 두고 오너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our stock is way down. You've been criticized left and right. But look on the right side. Yeah, it is tough sledding. But I think we're doing the right thing here. 최근 미국에선 이 테슬라를 향한 공격이 늘고 있습니다. 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테슬라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는가 하면 이 차량에 대한 공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쇼핑몰 아마존에선요, 일론 머스크가 미치기 전에 산 차입니다. 이렇게 쓰인 스티커가 수천 개씩 팔리고 있습니다. 공격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거나 머스크에 대한 반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기아 자동차의 노르웨이 유통사 SNS 계정은 이 흐름에 올라타서 머스크가 미친 뒤에 산 차 이런 스티커를 붙여 자동차를 광고하기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게 진짜냐 이렇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각 10일 테슬라의 주가가 15.4% 떨어지면서 시가총액은 전장보다 약 190조 원 줄어들었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좌파 미치광이들이 테슬라를 보이콧하려고 하고 있다. 신뢰의 표시로 새 테슬라 차량을 사겠다고 올렸고요. 이 지원에 힘입어 테슬라 주가 3.8% 반등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캐나다까지 이걸 포함한 가장 가깝고 강력한 동맹 파이브 아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색하게 미국이 이젠 캐나다를 경쟁자라고 했습니다. Well, I think Canada is a neighbor. They are a partner. They have always been an ally. Perhaps they are becoming a competitor now. But as the president also laid out in his Truth Social post today, he believes that Canadians would benefit greatly from becoming the 51st stat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현재 시각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25% 추가 관세를 철회하기 전 백악관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무려 50%의 관세가 붙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와 함께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는 전략으로 밀고 당기기를 이어왔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거라면서 관세와 국경 문제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주장한 겁니다. Canada would be great as our cherished 51st state. When you take away that artificial line that looks like it was done with a ruler, and that's what it was. Some guy sat there years ago and they said, "Rah." Well, when you take away that and you look at that beautiful formation.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다시 미루면서 캐나다인들의 화만 돋군 셈이 됐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스트리머가 길에서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 칼에 찔린 20대 여성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 중인 화면은 어둡지만 사이렌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은요, 11일 오전 도쿄 신주쿠의 거리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던 20대 여성 스트리머가 40대 남성에게 여러 차례 칼에 찔려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역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아주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NHK가 보도한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요,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며 촬영하는 남성에게 경찰관이 범인이냐고 물었고 내가 범인 이렇게 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남성이 방송 중인 카메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춘 걸로 보이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약 2천만 원 이상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며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정부가 엄정 대응을 주문하면서 서울 주요 대학들은 돌아오지 않는 학생들을 제적 또는 유급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의 최후 통첩인데 이 대치 속에 의료 공백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서울 주요 의과 대학들이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강경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의대 교수들에게 학생들이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 또는 유급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역시 교수와 학생, 학부모에게 보낸 편지에서 학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등록 기한을 넘기면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최재형 연세대 의대 학장도 24일 이후 복귀 불가하다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동결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의대생들의 강경한 입장이 이어지자 사실상 최후 통첩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대생 전공의 커뮤니티에서는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을 활용해 제적을 피할 수 있는 수업 거부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원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나머지 것들이 해결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전공의들이나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덮어두고 돌아와라라고. 그 사이 의료 공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수련을 재개할 전공의 임용 대상자도 1,672명에 불과해 직전 해의 12.4%에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의대 신입생에게 동맹 휴학 참여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서울대와 충북대 의대 재학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의혹이 남아있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주장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 용역 관리가 부실했다는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국토부는 대선 직전이던 2022년 3월 시작된 타당성 조사 용역 당시 1차 용역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용역 대금 18억 6천만 원이 지급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고의로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담당 공무원 4명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1명에게 징계 조치를 하고 용역 업체로부터 3억 3천여만 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기획재정부에 기존한 대신 대선 전후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 종점안으로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혜는 없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세워서 계약을 이렇게 엉터리 해왔다 그러면 그 장관이 저부터 깜빵 가야 됩니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김 여사 측이 직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했거나 특혜를 얻은 점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남은 의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이 종점 변경 그리고 설계 변경을 통해서 누가 이익을 얻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까지 철저하게 파헤치려면 아무래도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JTBC 이승환입니다.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정명석 씨의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에서 탈출한 여성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보낸 피해자들의 영상이 불법 촬영물 유포라며 JMS 신도 간부들이 고소한 겁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오은지 씨의 부모님은 JMS 안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모태 JMS 은지 씨에게 JMS는 진리였습니다. 감옥에 간 교주 정명석에게 편지를 썼고 정명석의 기쁨조, 이른바 스타로 뽑히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다큐멘터리에 나온 성착취 동영상을 본 뒤 그 믿음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여성 신도들은 나체로 정명석을 주님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사서 악의적으로 찍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은지 씨는 한 탈퇴절을 통해 원본 영상을 확인하고 탈퇴를 결심했습니다. 진짜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도저히 찍을 수 없는 영상이고 지도자들이랑 얼굴이 똑같다는 게 그게 제일 충격이었죠. JMS 내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 친구는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도 구하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얼마 뒤 은지 씨는 성폭력처벌특례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영상에 나온 신도 5명이 은지 씨를 고소한 겁니다. 5명 모두 JMS 간부들입니다. 지난 6일 은지 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객관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그냥 피의자로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경찰은 은지 씨에게 원본 영상을 제공한 탈퇴자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성착취에 대한 증거물로 더 이상 그런 사이비 집단에 있지 않도록 지인을 빼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걸 범죄라고 보는 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싶어요. 충남경찰청 측은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란 입장입니다. JMS 측은 신도들이 개인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 한때 중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광주 15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 낮겠습니다. 오늘도 외출하실 땐 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쌓인 데다 황사까지 유입돼 전국 대부분의 대기 질이 나쁘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